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TP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보신 STP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PVSD 플러스, RSTP, PV, RST 플러스, 그리고 MS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STP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는 스위치에서 링크 이중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루프를 어떻게 방지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중화된 링크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를 논리적으로 비활성화 상태, 차단 상태로 만들어 루프를 방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STP에서 차단 상태, 포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STP 차단 상태 포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작으로 루트 스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루트 스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브릿지 ID를 비교하는데 브릿지 ID는 우선순위 값과 맥 주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브릿지 ID 중 먼저 우선순위 값을 비교하고 우선순위 값이 동일해 비교할 수 없으면 맥 주소를 비교해 루트 스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두 스위치 모두 기본 우선순위 값 32768로 동일하다면 맥 주소가 더 낮은 왼쪽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로 결정이 되어지겠죠. 루트 스위치 결정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루트가 아닌 스위치에서 루트 포트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루트 포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코스트 값을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루트로 결정된 스위치에서 BPDU 프레임을 만들어 다른 스위치로 전달하게 되고 BPDU를 수신한 스위치에서는 BPDU 프레임을 수신한 인터페이스의 코스트 값을 기록하는데 IEEE 802.1d 표준에 명시된 코스트 값은 10기가 bps 속도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2, 1기가 bps 속도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4, 100MB bps 속도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19, 10MB bps 속도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100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BPDU를 수신한 3번 포트와 4번 포트 모두 코스트 값은 19를 가지게 되는데 동일한 코스트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교하는 값으로 BPDU를 보내는 스위치의 브릿지 ID를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오른쪽 스위치에서 3번 포트와 4번 포트로 BPDU 프레임을 보내는 스위치의 브릿지 ID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오른쪽 스위치의 3번 포트와 4번 포트는 동일한 왼쪽 스위치로부터 BPDU 프레임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포트와 4번 포트로 BPDU 프레임을 보내는 스위치의 브릿지 ID는 왼쪽 스위치로 동일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값은 BPDU를 보내는 스위치의 포트 ID를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포트 ID는 128이라고 하는 기본값 뒤에 점을 찍고 포트 번호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즉 왼쪽 스위치의 3번 포트의 포트 ID는 128.3이 되고 4번 포트의 포트 ID는 128.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더 낮은 포트 ID를 수신한 오른쪽 스위치의 3번 포트가 루트 포트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루트 포트까지 결정됐으면 마지막 세 번째 스위치에 연결된 링크마다 지정 포트를 결정하는데 루트 스위치의 모든 포트는 지정 포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왼쪽 스위치는 루트 스위치이기 때문에 연결된 3번 포트와 4번 포트 모두 지정 포트로 결정되고 연결된 링크마다 지정 포트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지정 포트가 결정되지 않은 링크가 있는 경우에 스위치가 가진 가장 낮은 코스트 값을 비교하고 코스트 값이 동일해 비교할 수 없는 경우 BPDU 프레임을 보내는 스위치의 브릿지 ID를 비교하고 브릿지 ID가 동일해 비교할 수 없는 경우 BPDU 프레임을 보내는 스위치의 포트 ID를 비교해 지정 포트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링크마다 지정 포트까지 결정되고 나면 남는 포트들은 차단 포트로 결정되어지는 게 STP의 동작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STP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달 상태로 이동하는 시간을 수렴 시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렴 시간은 30에서 50초가 소요되는 느린 수렴 시간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현재 STP가 동작해 이중화된 링크에서 차단 포트를 오른쪽 스위치에 4번 포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주고받는 사용자 데이터는 현재 전달 상태에 있는 3번 포트를 통해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3번 포트에 문제가 발생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면 현재 차단 상태에 있는 포트를 전달 상태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먼저 차단 상태에서 청취 상태로 이동하는데 20초가 소요되고, 다시 학습 상태로 이동하는데 15초, 그리고 전달 상태로 이동하는데 15초, 총 50초가 소요되는 겁니다. 즉 3번 포트에 문제가 발생해 차단 포트를 전달 상태까지 이동하는 50초 동안은 통신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0초 동안 통신 안 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깐 동안 통신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결된 다른 장비에서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네트워크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이 낮은데, 그림과 같이 오른쪽 스위치의 4번 포트가 차단 상태에 있을 경우 현재 전달 상태에 있는 3번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4번 포트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포트로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T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은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의 문제점을 개선한 PVST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30에서 50초가 소요되는 STP의 느린 수렴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RST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VST 플러스는 낮은 대역폭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STP 계산을 VLAN마다 수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림에서 VLAN 10번과 VLAN 20번이 있다면 VLAN 10번과 VLAN 20번에 대해서 각각 STP 계산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VLAN 10번에 대해서 아래 스위치의 1번 포트가 차단 상태로 결정되어지면 VLAN 10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현재 VLAN 10번에 대해서 전달 상태에 있는 패스 이더넷 0/2번 포트를 통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해서 아래 스위치의 2번 포트가 차단 상태로 결정되어지면 VLAN 20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VLAN 10번에 대해서 차단 상태이지만 VLAN 20번에 대해서 전달 상태에 있는 패스 이더넷 0/1번 포트를 통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즉 VLAN 10번의 데이터는 2번 포트로, VLAN 20번의 데이터는 1번 포트로 전달되므로 차단 상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없게 되어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VST 플러스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코 장비의 기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용해보신 확인 명령어 쇼스페잉 트리를 하셨을 때 상단에 VLAN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기본 VLAN인 VLAN 1에 대해서 STP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VLAN 10번과 VLAN 20번이 더 있다면 각 VLAN에 대한 STP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IEEE라고 나오는데 PVST 플러스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STP의 기본 우선순위 값은 32768이라고 했는데, 패킷 트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을 때 32769가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32769는 PVST 플러스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STP에서 브릿지 ID로 우선순위 값과 맥 주소를 결합해 사용하고 기본 우선순위 값은 32768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VST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 32768을 기본 우선순위 값으로 사용은 하지만 확장 시스템 ID를 더한 우선순위 값을 사용을 합니다. PVST 플러스에서는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STP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BPDU 프레임도 VLAN마다 만들어지게 되고, 확장 시스템 ID는 VLAN을 식별하기 위한 ID로 확장 시스템 ID를 VLAN 번호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신 32769라는 우선순위 값은 PVST 플러스에서 VLAN 1을 식별하기 위한 기본 우선순위 값 32768에 VLAN 번호 1이 더해진 3276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킷 트레이스에서 토폴로지를 구성해 PVST 플러스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ST 플러스는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해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LAN 10번에 대해서 SW4의 3번 포트를 차단 상태로 그리고 4번 포트를 전달 상태로 만들어 VLAN 10번 데이터는 4번 포트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VLAN 20번에 대해서는 SW4의 4번 포트를 차단 상태로 그리고 3번 포트를 전달 상태로 만들어 VLAN 20번 데이터를 3번 포트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폴로지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2960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2960 스위치를 4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모두 놓아주셨으면 케이블을 이용해 장비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같은 유형의 장비를 연결하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모두 연결해 주셨으면 장비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장비를 클릭해서 상단에 CLI 탭으로 가신 후에 설정 모드로 이동하시고 명령어는 호스트네임 명령어를 사용해서 장비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장비 이름은 간단하게 SW1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들은 화면 자막으로 나오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이름을 모두 바꿔주셨으면 VLAN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스위치 SW1로 들어가셔서 설정 모드에서 VLAN 명령을 사용하셔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PPT 토폴로지에서 보신 VLAN 10번과 20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N 10번과 20번을 만들어 주셨으면 나머지 스위치 SW2, SW3, SW4 모두 동일하게 VLAN 10번과 20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위치에서 VLAN을 생성해 주셨으면 트렁크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VST 플러스는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하는데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는 다중 VLAN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트렁크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SW1번 스위치에서 SW2번 스위치와 연결된 3번 포트 설정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3번 포트 설정 모드로 들어오셨으면 명령어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SW3과 연결된 4번 포트도 마찬가지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W1번 스위치의 모든 포트를 트렁크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나머지 스위치 SW2번, SW3번, SW4번 모두 연결된 모든 인터페이스를 트렁크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설정을 모두 해주셨으면 토폴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폴로지를 보시게 되면 링크가 이중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PVST 플러스가 동작하고 있어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해 차단 포트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정된 차단 포트는 주황색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황색 포트를 가지고 있는 스위치에서 특권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Show Spanning Tree 명령어를 해보시게 되면 현재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 VLAN 1번에 대한 STP 정보와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VLAN 10번에 대한 STP 정보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한 STP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VLAN 1번에 대한 차단 포트는 0/3번 포트가 결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VLAN 10번에 대해 차단 포트는 0/3번으로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한 차단 포트는 0/3번 포트로 결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즉 현재 토폴로지에서 VLAN 1번, VLAN 10번, VLAN 20번 모두 동일한 한 포트가 차단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STP 계산에 사용하고 있는 브릿지 ID 값과
코스트 값, 그리고 포트 ID 값이 모든 VLAN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가 모든 VLAN에 대해 차단 포트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PPT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VST 플러스의 장점이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해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없도록 만들어 인터페이스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차단 포트를 이동시켜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없도록 만들어 볼 건데, 차단 포트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값은 우선순위 값, 코스트 값, 포트 ID 값 모두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우선순위 값을 변경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값은 기본적으로 32768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값은 4096 단위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값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 설정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설정은 주 루트 스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프라이머리 설정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현재 루트 스위치의 우선순위 값이 32768로 기본 우선순위 값인 경우, 기본 우선순위 값 32768에 4096을 두 번 뺀 24576으로 우선순위 값을 조정하게 되고, 현재 루트 스위치의 우선순위 값이 우선순위 값 32768이 아닌 경우, 현재 루트 스위치의 우선순위 값에서 4096을 뺀 값으로 만들어 프라이머리 설정이 되는 스위치를 무조건 루트 스위치가 되도록 만드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컨더리 설정은 백업 루트 스위치를 지정하는 설정으로, 루트 스위치가 다운되었을 때 루트 스위치의 역할을 이어받아 동작할 백업 스위치를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세컨더리 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 값은 32768에서 4096을 뺀 28672로 지정이 되어 백업 스위치가 되도록 만드는 설정입니다. 패킷 트레이스에서 설정은 VLAN 10번에 대해 SW1을 프라이머리로 설정해 SW1이 VLAN 10번에 대해서 루트 스위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SW2를 세컨더리 설정해 SW4의 3번 포트가 차단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해 SW1을 프라이머리 설정해 SW1이 VLAN 20번에 대한 루트 스위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SW3을 세컨더리로 설정해 SW4의 4번 포트가 차단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VLAN 10번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W1로 가셔서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설정 모드에서 명령어는 스패닝 트리, VLAN, 그리고 VLAN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먼저 VLAN 10번에 대해서 설정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루트 프라이머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설정을 다 해주셨으면 SW2로 가셔서 마찬가지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설정 모드에서 명령어 스패닝 트리, VLAN 10번을 놓고 루트 세컨더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현재 VLAN 10번에 대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모두 설정을 해줘 봤습니다. 그러면 SW4의 3번 포트가 VLAN 10번에 대한 차단 상태가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SW4의 3번 포트가 차단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SW4로 가셔서 특권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특권 모드에서 Show Spanning Tre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 Spanning Tree 해보시게 되면 각 VLAN에 대한 STP 정보가 나오는데, 현재 보실 거는 VLAN 10번에 대한 STP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VLAN 10번에 대한 STP 정보에 3번 포트가 현재 블락킹, 차단 상태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한 3번 포트는 전달 상태로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LAN 20번에 대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SW1로 가셔서 설정 모드에서 스패닝 트리,
VLAN 20 루트 프라이머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프라이머리 설정을 해주셨으면 SW3번입니다. SW3번으로 들어가셔서 설정 모드에서 스페인트리 VLAN 20번에 대한 세컨더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AN 20번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설정과 세컨더리 설정을 모두 해주셨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SW4의 4번 포트가 차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차단이 됐는지는 SW4로 가셔서 Show Spanning Tree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VLAN 10번에 대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4번 포트는 전달 상태에 있고 3번 포트는 차단 상태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해서는 4번 포트가 차단 상태에 있고 3번 포트가 전달 상태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럼 현재 토폴로지에서 VLAN마다 STP 계산을 수행하는 PVST 플러스를 이용해 차단 상태의 포트들은 있으나 VLAN 10번에 대한 데이터는 4번 포트를 이용해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VLAN 20번에 대한 데이터는 3번 포트를 이용해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포트 없이 모든 포트를 사용해 인터페이스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